네, 지난번 저희들이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두 번의 촬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약간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과연 이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가 우리나라 스테인레스 산업의 경쟁력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이제 잠깐 제가 먼저 서두를 꺼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 이후에 포스코는 이제 상당히 국내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 특히 열연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과연 한국 스테인레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현안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주제이긴 한데, 사실 이게 스테인레스만이 아니고 일반 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 구제 조치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D든 뭐 CVD든 그런 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사실 AD 조치 이후에도 사실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속적으로 AD나 CVD 혹은 세이프 카드를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AD 이후에 어떤 경쟁력이 혹은 가격 경쟁력이든 혹은 품질 경쟁력이든지 간에 어떤 AD를 통해서 무역 구제를 받고 난 다음에 경쟁력이 회복이 되었다면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으로는 다시 특별하게 반덤핑이 없다든가 덤핑이 없다든가 하면 조치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호막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지금까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그 보호가 실질적인 보호로만 그치고 있다. 그게 경쟁력 제고 효과로 나타난 그런 사례가 그 선진국 집권까지의 사례를 보면 결코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로는 이래 들리는데요. 사실은 이 수입 규제 자체가 후퇴하는 산업의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후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소 후퇴 속도는 늦어질지 몰라도 이것이 경쟁력 회복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스테인레스 산업으로 돌아와서 국내 스테인레스 산업 들어와서 포스코의 열연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현재 포스코가 AD를 제소를 했는데 그 제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AD지만 실제로 반덤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AD를 제소를 했는데 순수하게 반덤핑을 놓고만 보고 AD를 했느냐. 안 그러면 포스코도 일부 어떤 경쟁력 약화에 어떤 그런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어느 정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AD라고 하는 무역 구제 조치를 활용을 했는가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따져볼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투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미 후자에 가까운 논리를 많이 포스코도 주장했고, 정부에 대해서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국내 스테인레스 산업의 위기, 이걸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후자에 가까운 이야기겠죠. 그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달에 산업연구원에서 실제로 경쟁력 스테인레스 품질 가격 경쟁력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스테인레스 열연 강판, 냉연 강판 이래 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보고서에 보면 일단 가격 경쟁력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한국 이런 순으로 경쟁력이 높다.
네. 이렇게 사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국내 연구기관도 정부 연구기관도 사실 한국의 스테인리스 예전의 가격 경쟁력이 인도네시아나 지금 그 AD의 어떤 피소된 그런 국가들의 제일 우선적인 게 인도네시아, 중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은 낮다. 이렇게 지금은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고, 이제 그거는 국내적으로도 모두 인정하는 바이고, 다만 이제 이제 경쟁력에는 가격 경쟁력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 품질 경쟁력도 보면 품질 경쟁력은 그 역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나 중국보다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포스코도 일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나 중국보다는 못하다라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그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다만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 덤핑을 용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인니 청산이 실제로 덤핑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을 텐데 덤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많은 양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덤핑을 마진을 측정을 했었고 일단 이제 AD를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 경쟁이 낮은 거는 일단은 맞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AD 부과가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이 약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한 것만은 아니다. 예. 실질적인 여기 보고서도 실질적으로 AD가 덤핑이 있었다라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는 덤핑에 의한 그러한 AD 제소, 그다음에 일부는 전 가격 경쟁 약화를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보호 조치로서 AD를 제소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의 위기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포스코 열연이나 포스코 냉연, 특히 선도기업을 보호해서 선도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공정으로 여러 가지 낙수 효과, 또 철강 산업이 사실은 상공정이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으면 하공정에 긍정적인 주는 영향이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일관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포스코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 한국 스테인리스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다른 한 측면은 오히려 그 선도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나머지 하공정이나 유통이나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오히려 더 하공정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서 그 위에 차곡차곡 마치 벽돌 쌓듯이 경쟁력을 쌓아서 그 위에 사실은 이 상공정이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스테인리스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역시 그 포스코를 보호하고 포스코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전 도움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잘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실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문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이제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사실 조립 산업, 자동차든 어떤 조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그 원자재, 소재인 철강을 충분하게 싸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철강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실 조선 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 수입으로만 만약에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조선 산업이. 저는 그런데 그런 논리는요, 사실은 고도 성장기. 그러고 또 그 소위 투자 기회가 많고
고도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국면에는 저는 유 박사님의 논리가 저는 너무나 강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미 국제 경쟁력이 매우 치열하고 그런 방향으로는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지대로 된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예, 그거는 일단 뭐 산업 이제 우리가 성장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 왔었고 사실 그러한 거는 완전히 지금 아무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성장한 발전한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오케이, 뭐 예, 그렇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오로지 그런 식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자 산업이 이제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가공하는 산업, 그게 최종 제품을 만드는 산업, 그건 수요업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업계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특히 철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재에 좋은 상공용 제품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상공 충분한 그 소재가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퀄리티 있는 소재가 되어야지만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를가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수입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수입을 통해서 한다면 항상 어떤 구매에 있어서 뭐 구매 시기라든가 어떤 납품이라든가 이런 가격 뭐 이런 거에서도 항상 의뢰 입장에 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그 수요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을 소재를 받을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국내 사정은 지금 중요한 사정은 결국은 국내 열연 공급을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미 사실은 이 선도 기업으로부터 하공적으로 이 낙수 효과. 이게 7, 80년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렇죠. 선도 기업이 잘 되면 그 수익성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는 보면 포스코와 나머지 기업들이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어떻든 있었습니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지만 지금은 포스코와 많은 다른 철강사들이 매우 갈등 관계에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유 박사님의 그런 논리가 그대로 가능한가? 과연 그러니까 포스코의 그 스테인리스 상공적 경쟁력 강화가 곧 한국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보는 이 논리가 과연 여전히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제 수요 업계에서 직면한 과제가 첫째는 무역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해외에서 내가 싼 가격에 포스코가 하지 않은 싼 가격에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무역 구제 조치를 국내 그 수입 시장을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고 항상 또 포스코의 그 지배력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뢰 관계에 서게 되는 혼자 공급하니까요. 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떻든 하공정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지금까지 이제 구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상당히 싼 가격에 이제 소재를 공급받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자기들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이제 그 100% 이거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그런 덤핑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수요 업체들도 그 해외 업체들의 덤핑에 의한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덤핑에 의한 물량 공세의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덤핑에 의해서 우리가 무역 고제 조치를 하지 않고 포스코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공급 회사, 소재 공급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덤핑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생산이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만약에 이 회사들이 수요 업체들이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오로지 수입산에만 의존하게 된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안정적인 공급 혹은 가격 뭐 이런 측면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수요 업체들이 많이 더 불만의
그 높이가 더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덤핑으로 싸게 구입한 자재를 네. 썼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딱 막히니까 훨씬 더 불만이 더 네. 높아지는 것 아닌가. 네. 또 그래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유 박사님과 저희 이 토론이 철강 산업을 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저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국 그럴 수 철강 있죠.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아주 근원적인 우리가 철강 산업을 보는 관점인데요. 결국 이제 유 박사님께서는 역시 이제 그 선도 기업 포스코의 경쟁력이 유지가 돼야지 하공정도 유지가 가능하다. 뭐 이런 큰 맥락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이게 이미 성숙기를 지나가면서 국내 투자 기회도 위축되고 낙수 효과도 사라지고 또 국내 기업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이렇게 좀 작동하기 어렵다기보다 약화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는 저하공정 수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하공정의 경쟁력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상공력이 존립해야 된다. 막 이런 결국 이 양측면은 철강 산업에서는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 존재하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경쟁력 측면에서 하공정이 경쟁력을 가진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하공정 경쟁력이 없으면 네. 사실은 상공정도 장기적으로는 존립하기 어렵죠. 존립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자 하공정의 경쟁력을 어떤 경쟁력을 네. 가져야 되는가? 네. 만약에 지금까지 저가의 자재를 해외에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고가의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그 스테인리스 가공이라든가 뭐 기술적 품질이나 이런 문제 뭐 어느 정도 다른 쪽보다는 상당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뭐 높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품질이나 제품 차별화 쪽으로 그 방향을 가야 된다. 그러한 경쟁력에 초점을 둬야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둬서는 중국이든 최종 제품에서도 중국이든 인도네시아 뭐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를 훨씬 싼 가격에 가격이 높은데 그쪽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가격 측면에서는 그 경쟁력이 높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수요 산업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수요 산업 경쟁력이 없이는 그 상공정도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의 경쟁력도 앞으로는 가격보다는 품질, 제품 쪽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 좋은 제품, 특화된 제품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포스코의 어떤 그런 소재 생산 캐파나 혹은 그 역량을 줄이면 실제로 과연 국내 수요 산업의 경쟁력도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품질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도 훨씬 어렵거든요. 사실 그거는 더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공급도 제약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수요 산업과 경쟁력 차원에서 수요 산업과 이게 그 포스코 스테인리스 소재 공급업체 간에 정말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과제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AD 이후에 사실 포스코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훨씬 더 높아 간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당연한 그 앞으로 아마 가격이 내려가면 더더욱 아마 지배력은 더 강하게 작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앞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포스코의 어떤 시장 지배력 혹은 독점력 그 사용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각들이 더 필요하다. 더 정부에서 실제로 AD로 수입 장벽을
완전하게 쳐놓고 네. 또 독점이었는데 수입 장벽까지 쳐줘서니까 훨씬 더 어떤 시장 지배력은 더 높아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요업계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독점력 행사에 대해서 많은 견제가 필요하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포스코 공익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AD를 부과해서는 불구하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역전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것이냐, 가격 정책을 취할 것이냐, 공급 정책, 전반적인 공급 정책 어떻게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 그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 현안을 놓고 보면 자주 우리 한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유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보는 약간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열연을 공급하는 것이 과연 한국 스테인레스 산업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하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분명히 저는 뭐 유 박사님 말씀에 저는 많이 부분 동의합니다. 우선 포스코가 잘 되어야지 하공정의 여러 제품들도 그 고급 양질의 어떤 철 스테인레스 상공정 제품 그리고 그의 저가의 공급 이것을 기반으로 하공정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좀 이미 그런 논리는 지금 약화되고 있다. 현재는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선도 기업의 낙수 효과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포스코 투자기에도 굉장히 위축돼서 이제는 그런 그 공급자 중심의 논리가 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공정 열연 수입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하공정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이제 그래서 하공정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상공정이 자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 측면의 논리가 아마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렇게 병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때로는 어느 쪽이 더 강조됐다가 어느 쪽이 또 이제 또 강조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 구조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수요업계든 그 소재 공급업체든지 간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향후의 수소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수요업체도 그렇고 소재 공급업체도 그렇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새롭게 전개되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생산 방법이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보면 좀 아쉬운 것은 포스코 열연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내 그 하공정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예전보다는 포스코 상공정 열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우리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가 같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갈등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요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수요 산업의 어떤 수요 업계에서 만들고 있는 가공하는 제품이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래서 최종 제품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이든 뭐 인도네시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품을 저임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소재 가격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싼 수입산을 써서 만들어야지만이 여기서는 이제 공정 생산성이나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인건비와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가 조금이라도 소재 가격을 높게 주면 경쟁이 확 떨어지는 거죠. 국제 경쟁이 그런 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앞으로 어느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포스코 가격이 제 생각으로는 뭐 국제 가격보다 높고 낮고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국제 가격하고 빠르게 연동해 주는 게 저는 궁극적인 해법 같아요. 연동해 주면 뭐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경쟁력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이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미 국내에서는 인건비 차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 인건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10배, 10배 정도 차이 날 텐데.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또 그 뭐 원광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근원적으로 사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으로는 이미 제가 보기에 포스코가 인리청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제가격과 연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포스코. 아마도 이제 또 그런 게 이게 선도 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 더더욱 앞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것을 이제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수요 업체에서는 그런 걸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죠. 국제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뭐 포스코를 안 내린다든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AD 이후에 국제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독점적 지위를 계속 그 강화해서 가격을 국제 수준에 좀 맞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수입은 막아져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감시, 좀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포스코도 그 보호 기간 동안에 완전히 국내 그 수요 업계가 품질 경쟁력 혹은 제품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차별화된 제품, 소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오늘 하여튼 그 유 박사님하고 아주 유익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철강 산업을 보는 관점,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를 보는 관점이 저렇게 어느 부분에 가서는 다를 수 있구나. 분명히 이 양쪽의 논리는 우리 사회에 다 존재합니다. 때로는 어떤 논리가 더 강화됐다가 약화됐다 이런 거고요. 우리는 이런 논리부터 많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수입 규제 이런 부분들에 잘 적용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